어떤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잘못 설계되었다고 믿으며 스스로 그것을 다시 그리려 한다. 일론 머스크는 부자에 속한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재설계하려는 사람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월터 아이작슨이 2년에 걸쳐 추적한 그의 삶은 한 인간의 전기이자 동시에 현대 기술 문명이 어떻게 극단적 의지와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머스크를 이해하려면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아파르테이트 시대의 폭력과 긴장이 일상이었던 곳. 그곳에서 자란 소녀는 책 속에 파묻혀 살았다. SF 소설, 과학 교과서, 철학서. 그는 현실에서 도피하듯 지식을 탐식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려 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외로웠다.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가정은 복잡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특히 복잡했다.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감정적 공백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머스크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극단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다. 깊은 몰입과 격렬한 분노, 낙관과 절망. 이 양극단은 그의 성격을 이루는 핵심 축이다. 그는 17살에 캐나다로 떠났다. 남아공에서의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미국으로 가는 경유지이기도 했다. 그는 돈도 연줄도 없이 낯선 땅에서 시작했다. 농장에서 일하고 제재소에서 나무를 자르고 보일러를 청소했다. 그 시절의 경험은 그에게 한 가지를 각인시켰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한 뒤 그는 스탠퍼드 대학원에 진학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그만뒀다.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는 교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첫 번째 회사, 스입이었다. 온라인 도시 가이드 서비스였다. 그는 사무실에서 자고 체육관에서 샤워하며 코드를 짰다. 잠은 책상 밑에서 잤다. 이것은 낭만적인 창업 신화가 아니다. 그것은 강박이었다. 성공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강박. 집투는 결국 매각되었고 머스크는 $2,000만 넘는 돈을 손에 쥐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전부 다음 회사에 쏟아부었다. X.com 후에 페이퍼로 알려진 온라인 결제 회사였다. 그는 CEO였지만 내부 갈등 끝에 쫓겨났다.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페이팔은 결국 이베이에 매각되었고 머스크는 1억 8천만 달러를 받았다. 31살의 나이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를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다.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일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비현실적이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부르는 일이었다. 전기차와 우주 로켓. 2002년 그는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 것. 우주 산업 전문가들은 비웃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쏘아 올린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머스크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즐겼다. 불가능은 그에게 도전 과제였다. 같은 시기 그는 테슬라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전기차는 당시 느리고 못생기고 비실용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머스크는 그 인식을 뒤집으려 했다. 전기차가 성능이 뛰어나고 아름답고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테슬라는 그의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다. 그런데 머스크의 방식은 독특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가장 강해졌다. 평온한 시기에는 오히려 불안해했다. 그에게는 일종의 서지 모드라고 불리는 상태가 있었다.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리거나 제품 출시가 임박하거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는 극도의 집중 상태로 돌입했다. 밤을 새우고 공장 바닥에서 자고 엔지니어들을 밀어붙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을 강요했다. 이것은 영웅적 헌신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메커니즘이었다. 그는 갈등과 압박 속에서만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꼈다.
2008년은 머스크에게 가장 암울한 해였다. 스페이스X는 3번의 발사 실패를 겪었다. 네 번째 실패하면 회사는 끝이었다. 제스는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이었다. 그의 개인 재산도 바닥났다. 결혼 생활도 무너졌다. 친구들은 그에게 하나라도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는 둘 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남은 돈을 두 회사에 나눠 넣었다. 만약 실패하면 그는 완전히 파산할 것이었다. 네 번째 로켓 발사는 성공했다. 제스에도 간신히 투자를 유치했다. 두 회사 모두 살아남았다. 이 순간은 머스크 신화의 핵심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었다. 그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실패는 그에게 개인적 모욕이자 존재의 부정이었다. 그 후 스페이스X는 나사와 계약을 따냈고 재사용 로켓 기술을 개발했다.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제스는 전기차 시장을 개척했고 전통 자동차 회사들을 압박했다. 머스크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그는 잔인한 상사였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해고했다. 그는 변명을 듣지 않았다. 그는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 엔지니어가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하면 그는 그 사람이 팀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처럼 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처럼 일할 수 없었고 일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머스크의 개인 생활도 복잡했다.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많은 자녀들. 그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일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그 시간조차 회의나 이메일로 중단되곤 했다. 그는 인간적 연결을 갈망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이 부족했다. 2022년 그는 투회죄를 인수했다. 440억 달러.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미 성공한 사람이 또 다른 전쟁터를 원하는가? 하지만 머스크에게 트위터는 단순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흐름, 인류 문명의 대화 플랫폼이었다. 그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회사를 뒤집었다. 대규모 해고, 정책 변경, 혼란. 그는 다시 한번 서지 모드로 돌입했다. 그는 회사 안에서 자고 엔지니어들을 밤새 일하게 만들고 기능을 실시간으로 바꿨다. 그것은 카오스였지만 그는 카오스 속에서 편안해했다. 머스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명감이다. 그는 진심으로 믿는다. 인류가 단일 행성종으로 남아있으면 멸종할 것이라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문명이 붕괴할 것이라고. 인공지능이 통제되지 않으면 인류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스페이스X로 화성 이주를 준비하고 테슬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뉴럴링크로 인간과 AI의 공존을 모색한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논란을 낳는다. 그는 규칙을 무시한다. 그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비판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반격한다. 그는 트위터에서 논쟁을 벌이고 규제 기관과 싸우고 언론을 비난한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그 확신은 때로 오만으로 비친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비전가인가? 독재자인가? 답은 단순하지 않다. 그는 둘 다이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고 믿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다. 그는 세상을 바꾸지만 그 변화가 항상 좋은 방향인지는 불확실하다. 월터 아이작슨이 포착한 것은 바로 이 복잡성이다. 머스크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는 모순 덩어리다. 그는 인류를 구하려 하지만 개인에게는 무자비하다. 그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를 파괴한다. 그는 천재이지만 동시에 파괴적이다. 그의 아이들 중 한 명은 그와 관계를 끊었다. 그 아이는 머스크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머스크는 그 상실을 깊이 아파했지만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머스크의 삶을 관통하는 패턴이 있다.
위기, 몰입, 돌파, 새로운 위기. 그는 안정을 견디지 못한다. 안정은 그에게 정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위기를 만든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비현실적인 일정을 약속하고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한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본능이다. 제서의 생산 지옥, 스페이스X의 연속된 발사 실패, 뉴럴링크의 기술적 난관, 트위터의 혼란. 이 모든 것은 머스크가 선택한 전장이다. 그는 쉬운 길을 선택한 적이 없다. 그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찾아가고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그의 엔지니어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한다. 그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이해한다. 그는 CEO이지만 엔지니어이기도 하다. 그는 설계 회의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코드를 검토한다. 그는 상징적 리더가 아니라 현장의 리더다. 하지만 그 리더십은 양날의 검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최고를 끌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을 소진시킨다.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명예이자 동시에 고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머스크는 왜 화성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 신념이다. 그는 인류가 우주로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지구는 아름답지만 취약하다.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재앙. 어떤 사건이든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 머스크는 인류가 생존하려면 다행성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성은 그 첫 번째 단계다. 이것은 광기인가? 비전인가? 많은 과학자들이 화성 이주가 수백 년은 걸릴 일이라고 말한다. 기술적, 생물학적, 경제적 장벽이 너무 크다고. 하지만 머스크는 듣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생애 내에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한다. 비현실적이지만 그는 언제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중 일부를 달성해왔다. 제스에도 마찬가지다. 전기차가 주류가 될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2000년대 초반에는 조롱받았다. 하지만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든다. 그는 산업을 바꿨다. 그는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수백억 달러의 투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요함이 없었다면 이 변화는 수십 년 늦어졌을 것이다. 뉴럴링크는 또 다른 도박이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SF 같은 이야기지만 머스크는 진지하다. 그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인간이 AI와 경쟁하려면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럴링크는 그 해답이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그는 밀어붙인다. 머스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런 극단적 방식이 정당화되는가? 머스크는 분명 세상을 바꿨다. 우주 산업,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 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들을 현실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서졌다. 관계, 사람들의 건강, 때로는 진실까지. 그는 거짓말쟁이로 비난받기도 한다. 그가 약속한 일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완전 자율주행은 몇 년째 곧 출시될 것이라고 약속되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화성 이주 타임라인도 계속 뒤로 밀린다. 머스크는 이것을 낙관주의라고 부른다. 비판자들은 이것을 사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머스크의 약속이 전부 거짓은 아니다. 그는 지연시키지만 결국 많은 것을 달성한다. 재사용 로켓, 전기 슈퍼카,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 이것들은 전부 현실이 되었다. 그는 과장하지만 그 과장은 종종 미래를 앞당긴다. 머스크를 이해하는 또 다른 열쇠는 그의 정보 처리 방식이다. 그는 제이럴리 사고를 강조한다. 기존의 가정을 무시하고 근본 원리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 로켓이 왜 비싼가? 재료비는 전체 비용의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무엇인가? 비효율, 관료제, 일회용 설계. 그렇다면 로켓을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고 제조 과정을 간소화하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스페이스X의 출발점이었다. 이런 사고방식은 강력하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머스크는 때때로 자신이 모든 것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관을 믿는다. 때로는 그것이 맞다. 때로는 재앙을 낳는다.
트위터 인수는 그 양면을 보여준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대규모 해고, 알고리즘 변경, 정책 수정. 그는 회사를 근본부터 뜯어고쳤다. 일부는 개선되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혼란에 빠졌다. 광고주들이 떠났고, 사용자 경험이 악화되었고,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졌다. 머스크는 배우면서 고쳐나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실험의 대가는 트위터 자체와 그 사용자들이 치른다.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도 복잡하다. 그는 자신을 중도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종종 한쪽으로 기운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기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그는 규제를 비난하지만 자신의 회사가 정부 보조금과 계약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모순은 머스크의 본질적 특징이다. 그는 일관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순간순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머스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를 영웅으로 숭배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의 파괴적 영향력을 경계해야 하는가? 아마도 답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머스크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천재성과 결함, 비전과 오만, 창조와 파괴가 공존하는 인간. 그의 유산은 무엇일까? 수십 년 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 인류를 화성에 보낸 사람, 전기차 혁명을 일으킨 사람, 아니면 무모한 도박꾼, 독재적 CEO? 아마도 전부일 것이다. 머스크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 인물이 필요한가? 위대한 성취는 언제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가? 혁신과 인간성은 양립할 수 없는가? 머스크 자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부차적이라고.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AI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자신의 방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위대한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사람을 소진시키고 관계를 파괴하고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달성한 성과가 진정한 성공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논쟁적이고 분열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세상을 움직인다. 좋든 나쁘든 그의 영향력은 실재한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일한다. 여전히 꿈꾼다. 여전히 싸운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여전히 시험 중이다. 테슬라는 여전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 뉴럴링크는 여전히 실험을 진행한다. 트위터는 여전히 변화한다. 머스크는 멈추지 않는다. 멈출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비극이자 그의 위대함이다. 그는 만족을 모른다. 그는 평화를 찾지 못한다. 그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자기 자신에게, 타인에게, 세상에게. 그 요구는 때로 기적을 낳는다. 그리고 때로 재앙을 낳는다. 우리는 머스크를 통해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본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지. 그는 거울이다. 우리 문명의 야망과 모순을 비추는 거울. 결국 일론 머스크는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종류의 리더를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머스크가 중요한 이유다. 그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안전한 현재에 머물 것인가? 위험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를 그 여정에 끌어들인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이 일론 머스크다. 비전가이자 파괴자. 천재이자 독재자. 인류의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는 단순하지 않다. 그는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이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진짜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